30년간 BBC 아시아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일본 농업계의 모든 것을 지켜본 베테랑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피터 윌리엄스. 그는 일본 농업계와 깊은 인맥을 가진 채 아시아 농업 동향의 산증인이었죠. 그런 그가 2025년 여름 일본에서 전례 없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일본 농업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피터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BBC 특파원으로 그리고 독립 저널리스트로 아시아 농업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특히 일본 농업계와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어 웬만한 변화는 다 지켜봤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2025년 7월 어느 날 도쿄 농업협동조합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일본 농업을 지켜본 제가 봐도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일본 농협 간부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회의실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쌀이 우리 시장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터져나오더군요. 저는 급히 제 인맥을 통해 회의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2025년 상반기 한국의 대일본 쌀 수출량이 416톤을 기록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한 농협 간부는 보고서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쌀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일본은 그동안 쌀 자급률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쌀만큼은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그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현상이 아니라 일본 농업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라는 것을요. 한국산 쌀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만난 한 간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 씨, 30년 전에 누군가 한국 쌀이 우리나라에 수출될 거라고 했다면 웃었을 텐데 이제는 웃을 수가 없네요. 그의 표정에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일본 농업계 원로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심경이 어떤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는 70대 농업협동조합 이사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일본 농업계의 산증인 같은 분이셨어요. 50년 넘게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본 쌀의 발전을 이끌어온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는 100년 넘게 쌀 품질을 자랑해왔는데 한국이 우리 고시이카리를 더 잘 키운다니. 말끝을 흐리시는 모습에서 정말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2012년 한국의 대일본 쌀 수출량은 고작 16톤이었습니다.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5년 상반기에만 416톤을 수출했으니 무려 26배나 증가한 거예요.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일본 농업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한 중견 농민은 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 농업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뒤처진 건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정말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농업 기술자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일본이 수천 년간 쌀을 재배해왔는데 한국이 단 몇십 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았다니 라며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였다는 것을요. 일본인들에게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었거든요. 한 원로 농업인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배워왔는데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말에는 정말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농업계의 반응이 단순한 당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맥을 통해 일본 농협이 비밀리에 한국 쌀의 품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이 조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적을 연구하듯이 철저하게 분석하더군요. 저는 우연히 그 조사 결과가 담긴 내부 문서를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산 고시이카리를 분석한 결과 일본산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의 품질이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일부 항목에서는 한국산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까지 나온 거였어요.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한 일본 쌀 전문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기술을 훔쳐간 게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과 함께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특히 스마트팜 기술과 품종 개량 기술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결론까지 나왔어요. 한 일본 농업기술연구소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일본이 최고라는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질투의 전형적인 모습이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 농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일부 언론들이 한국 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정말 우려스러운 현상이었어요. 한국 쌀의 안전성 의혹, 덤핑 수출 논란, 품질 조작 의혹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이런 기사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직접 한국 농협과 일본 통관 당국에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쌀은 일본의 까다로운 검역 기준을 모두 통과한 정당한 수출품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 쌀이 341엔이라는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덤핑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력의 결과였죠.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성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질투와 시기심의 발현이다. 언론까지 동원해서 한국을 폄하하려는 시도는 정말 유치하다. 한 일본 언론인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한국 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일부 일본 국민들이 이런 왜곡된 보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실제 한국 쌀을 사용해본 소비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을요. 아무리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해도 실제 품질은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니까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저는 직접 도쿄 시민들을 만나서 한국 쌀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어봤어요. 시부야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40대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쌀이 정말 맛있어요. 밥이 더 윤기가 나고 식감도 좋아요. 처음엔 한국산이라서 걱정했는데 먹어보니 일본 쌀보다 더 좋더라고요. 또 다른 60대 주부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좋아서 이제는 계속 한국 쌀만 사고 있어요. 아이들도 더 맛있다고 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한국 쌀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밥맛과 관련해서는 일본 쌀을 능가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한 20대 직장인은 솔직히 처음엔 일본 쌀이 더 비싸니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쌀을 먹어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굳이 비싼 일본 쌀을 살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요리사의 증언이었어요. 그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한국 쌀의 품질이 정말 우수해요. 특히 밥을 지었을 때 윤기와 찰기가 뛰어나고 식감도 일본 쌀 못지않아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이미 한국 쌀을 완전히 인정했구나. 그런데 농업계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구나. 이는 전형적인 기득권의 저항이자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었어요.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한국 쌀이 우리 쌀보다 맛있다는 걸 알게 되다니. 세상 참 많이 바뀌었구만.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농업계가 공개적으로는 한국을 폄하하면서도 뒤에서는 한국의 농업 기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농업기술연구소의 한 연구원을 만났는데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품종 개량 능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특히 데이터 기반 농업에서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일본 품종인 고시이카리를 더 효율적으로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하지만 공개석상에서는 여전히 일본 농업이 최고라는 발언만 반복하더군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저는 정말 씁쓸했어요. 또 다른 농업 전문가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사례들이었어요. 한 연구원은 한국이 IT 강국의 장점을 농업에 완벽하게 접목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데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생각했어요. 인정은 하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복잡한 감정. 그것이 바로 질투의 본질이었던 거죠. 한국 쌀의 성공이 아시아 전체 농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나라들도 취재해봤습니다. 태국의 한 농업 관료를 만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물량과 저가 경쟁에 매달렸는데 한국은 품질로 승부한 거죠.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베트남의 한 쌀 수출업체 대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 시장에 진출한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 중 하나거든요. 인도의 농업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은 농업에서도 IT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어요. 스마트팜과 데이터 농업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력을 만들어낸 거죠. 반면 일본만 유독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고 배우려 하는데 일본만 여전히 우리가 최고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며 깨달았어요. 일본은 아시아 농업 1위 자리를 한국에게 내주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미 판도는 바뀌었어.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중국의 한 농업연구원은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농업 수출이 아니라 농업 혁신의 모델이에요. 우리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한국을 새로운 농업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혼자서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취재의 마지막 날 정말 상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쿄 긴자의 한 고급 일식당에서였어요. 그곳은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유명한 스시집이었는데 놀랍게도 셰프가 한국 쌀로 만든 스시를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손님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셰프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쌀로 스시를 만들어도 괜찮나요? 그러자 셰프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쌀이 더 좋아요. 찰기와 단맛이 일본 쌀보다 뛰어나거든요. 단지 자존심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뿐이죠.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일본 최고의 요리사조차 한국 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한국으로 취재를 떠나기 전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농협의 한 간부가 조용히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 씨, 우리가 틀렸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해졌어요. 농업 기술, 품질 관리, 마케팅 전략,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일부 일본인들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사 제목을 정했습니다. 일본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진실, 한국이 아시아 농업 강국이 되었다. K-팝으로 시작해서 K-드라마, K-뷰티, 그리고 이제는 K-라이스까지. 한국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이라는 까다로운 시장을 정복한 것은 한국 농업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새로운 농업 강국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말입니다.